네, 이번에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논란으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환자안전법 개정을 촉발시켰다고 하는데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를 받던 고 정종현 군이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하면서 유가족들은 제2, 제3의 조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환자안전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최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백혈병을 앓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당시 의료진은 간호사실에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응급 장비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천국이 또 인공호흡을 하느라 당시 재은이의 갈비뼈가 거의 다 부러지다시피 입으로 한 응급조치도 별다른 도움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누락했다는 그런 의혹이 병원이 처음 보호자 측에게 제공한 진정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이게 엉터리 작성이었다라는 의혹도 불거졌었는데요.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유족 측이 알게 된 후에 거세게 항의를 하자 병원이 인정을 하고 재기입을 했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재은이 유족은 지난해 8월 13일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은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네, 얼마 전에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환자안전법 개정을 촉발시켰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환자안전법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 2015년 1월 28일 제정이 됐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환자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을 가동하고 안전사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국 의료기관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보호자 등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사고를 알았을 경우에는 보고학습 시스템으로 위탁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접수된 보고는 검증과 분석을 거쳐 환자 안전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공유됩니다. 보고는 개별 차원에서 비밀로 진행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나 대응은 의료기관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인데요. 다만 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인들이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고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 선택이었습니다. 또 이제 자율로 보고를 하게 되면은 또 그에 대한 비밀은 또 철저히 보장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이 자율 의무제가 채택되면서 그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환자 안전 기준, 환자 안전 지표, 또 환자 안전 종합 대책 계획, 국가 환자 안전위원회 등도 마련이 됐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그리고 장비, 관리 체계 및 준수 사항을 명시하고 또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고 점검하는 평가 지표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네, 이 법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별 의료기관에서도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이 구축됐습니다.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2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중대한 의료사고나 환자 안전사고 발생을 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불가능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이 왜 생겨나게 됐습니까? 네,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를 받던 고 정종현 군이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생겼습니다. 종현 군은 2007년 4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당시 3년 1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 당시 종현 군의 정맥으로 들어간 빈크리스틴이라는 항암제가
정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척수강 내로 잘못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종영군의 몸에 잘못 들어간 주사가 결국 5월 29일 종영군을 사망케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종현이 어머니를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종현이 그 부모는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사망한 백혈병 어린이가 종현이 외에도 한국에 3명이 더 있었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현이 그 어머니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은 제2,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 안전법 그 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빈크리스틴 그 투약 오류는 서구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캐나다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자 1989년도에 병원에서 적절하고 분별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 이런 권고안을 채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이때까지 그 종현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네. 네, 종현이 부모는 빈크리스틴 투약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원을 시작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상세한 빈크리스틴 투약 매뉴얼 지침서를 만들어서 전국 병원에 공문을 발송을 하기는 하는데요. 유족은 이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환자안전법 제정을 호소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환자안전법의 제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2012년 8월이었죠. 이제 종현이 부모 환자 그 단체 연합회가 이제 환자 안전법 제정을 위해서 1만 명 문자 청원 그 운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문자로 이제 청원을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2013년 4월에 그 1000번째로 그 김효진 씨라는 분이 참여를 하면서 국회에 있는 오재세 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그 발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 오재세 그 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의 신경림 의원이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2015년 1월 그 환자 안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환자 안전법은 이제 일명 종현이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종현군의 이제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망 사건이 있은 지 만 6년 2개월 만인 2016년 7월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환자 안전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비슷한 의료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백혈병을 앓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이 아이의 이름을 빗대서 이제 재윤이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자가 어떤 일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017년 11월 29일 백혈병 완치를 눈앞에 두고 있던 고 김재윤 군의 체온이 38.5도씨까지 올라갑니다. 발열과 복통 증세가 심해져서 평소 진료를 받던 이제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백혈병 재발을 의심을 해서 골수 검사를 강행합니다. 골수 검사를 위한 수면 진정제를 투여한 후에 재윤 군의 맥박이 뛰지를 않았습니다. 입술에는 청색증이 발생을 하고 산소 포화도가 75%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로 응급처치를 계속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네, 조 기자 당시에 골수 검사를 한 곳이 간호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간호사실에서 그 골수 검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응급 장비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재윤 군의 청색증을 발견하고 산소 포화도 수치를 이제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제 총국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인공호흡을 하느라 당시 이제 재윤이의 갈비뼈가 거의 다 부러지다시피 했거든요. 참 입으로 한 응급조치도 별다른 도움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병원이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누락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게 됐습니다. 네, 병원이 처음 보호자 측에게 제공한 진정기록지와 간호기록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재윤 군에게 어떤 약물을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진정 약물에 대한 기록지와 간호 기록지 같은 것들이 이제 기입이 돼야 되는데 병원이 이제 유족 측에게 제공한 이 문서상에
재훈군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다 제각각이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엉터리 작성이었다라는 의혹도 불거졌었는데요. 더욱이 재훈군에게 진정제로 사용했던 약물이 그 당시 미다졸람이라고 불리는 진정제가 2mg, 그리고 케타민 10mg이 들어간 후에도 이제 진정이 잘 안 되니까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투여를 했는데, 문제는 이 진정 기록자 간호 기록지에는 추가로 투여한 미다졸람 2mg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유족 측이 알게 된 후에 거세게 항의를 하자, 그리고 나서야 이제 병원이 인정을 하고 재기입을 했었습니다. 네. 예, 병원에서 이렇게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유족들은 이제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재윤이 유족은 지난해 8월 13일 영남대 의료원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 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그리고 수면 진정적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자, 이런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대구 남부경찰서에서 이제 재윤이 사건을 수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초기 수사에서는 병원 측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남부경찰서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 받은 결과서에는 의료진이 김군이 2달여간 발열과 복통 증세로 입퇴원을 반복했다라는 상황을 네. 인지를 했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것은 타당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골수검사 당시 김군의 체온이 38.4도씨, 로 좀 높은 상태였지만 발열이 골수 검사의 금기 사유가 아닌 점도 고려됐습니다. 네. 수면 진정제로 투여된 약물 용량도 적정했다라고 봤는데요. 당시 체중이 21kg이던 김군에게 투여된 미다졸람 4mg과 케타민 10mg은 권장 사용량보다는 적은 수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의료진이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10분 만에 산소 포화도가 88%로 떨어졌고 입술이 파랗게 되는, 그러니까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파랗게 되는 청색증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의료진이 일찍 알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무 기록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남부경찰서가 중재원에 재의뢰를 신청을 하면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재윤이에게 처음으로 이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이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중재원은 최종 21kg 정도의 환자에게 10분 동안 케타민 10mg과 미다졸람 4mg을 투여를 하고, 또 펜타닐 75마이크로그램을 추가로 투여할 경우에는 이제 호흡 억제제나 저혈압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통 체중 1kg당 1에서 2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투여하는 펜타닐을 재윤이에게는 적정량의 2배 가까이 투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재원은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 여부에 대해서도 환자의 산소 포화도는 무호흡이 발생했을 때 90%까지 천천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75%까지 떨어질 때까지 의료진이 몰랐다면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펜타민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마약 중독 사망 사례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모르핀보다는 최소 50에서 100배까지 강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과다 투여했을 때 호흡 억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마취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이제서야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의료진은 펜타닐이 진통을 억제하는 진통제이기 때문에 진정제와는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윤군의 유가족 측은 적정량 이상의 펜타닐이 진정제 투여 후에 곧바로 이제 투여가 되면서 과도 진정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찰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을 주의 의무 소홀로 검찰에 송치를 하기는 했지만, 정작 펜타닐이라는 약물 투여를 지시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이 대상에 빠져서 이제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의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환자 안전법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건도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 환자 안전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의료진이나 아니면 환자의 가족이나 누구가 먼저 알았다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영남대 병원에서는 이제 그 부모가 환자 안전 그 사고를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은 이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족이 직접 재현이 사고를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환자 안전 사고 학습 시스템이 발동해서 환자 안전 주의부 주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날 보건복지위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재현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약물 투여 후에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사항을 이제 전국 의료기관에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권장 용량 준수와 지속적인 관찰을 할 것을 알렸습니다. 네. 의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이런 일을 알리지 않았다면 세상에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현행 이제 환자 안전법상 자율 보호제가 이런 문제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환자 안전법상의 자율 의무제가 이런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후 재윤군의 유가족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자 안전법 개정안을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을 통해 꾸준히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지금은 이제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제 재윤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이제 통과라서 이 개정안은 일명 재윤이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개정안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한 이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분당 차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이제 병사로 기록을 해서 3년간 은폐한 일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사고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사고가 결국에는 또 환자 안전사고 의무 보고에 대한 필요성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1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 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맞물려 CCTV 의무화 주장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그 환자들이 그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좀 불안한 점이 많다. 또 특히 그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그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경기도는 지난해 10월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산하에 있는 그 안성, 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등 그 6개의 병원 모두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가 재윤 사건을 단독으로 취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윤 군의 유가족을 만나면서 또 취재를 하면서도 좀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8일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KBS도 이제 재윤 군의 어머님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이 환자 안전법 개정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취재차 이제 재윤 군의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윤 군의 옷가지나 이불, 장난감, 책들이 다 그대로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재윤 군이 평소 자동차를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윤 군의 아버지가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재윤이에게 준 선물이 아직까지도 그 포장이 안 뜯긴 채로 그대로 있는 모습에서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재윤이는 백혈병 완치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오던 아이가 허무하게 사그라진 것에 대해서도 병원 측으로부터 이게 아무런 변변한 사과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 심란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재윤이 사건에 대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중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윤이를 위해서라도 이 환자 안전법 개정안은 꼭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